안녕하세요.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원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들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공유 결합인 아이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유 결합은 뭐였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 구조라는 건 도대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가끔 들었던 화학 그 분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CH4였죠. CH4를 보면은 탄소가 중심에 있고요. 수소가 4개가 네 방향으로 이렇게 탄소가 네 방향으로 공유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얘가 배열하는 모습은 이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평면이라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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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배열을 할 텐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전자쌍이거든요. 공유 전자쌍. 그쵸? 전자쌍은 무슨 전기 띠고 있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전기 띠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공유 전자쌍들은 서로 밀어낼 겁니다. 청력으로 밀어내겠죠. 만약에 평면 구조였다면 이렇게 최대한으로 밀어내면 90도씩 모양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죠? 그러나 입체잖아요. 3차원 공간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더 많이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탄소가 중심에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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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입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뻗어서 90도보다 더 많이는 각도를 만들 수가 있죠. 109.5도의 각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자 구조,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구조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전자쌍들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자쌍들이 밀어내는 정도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건 공유 전자쌍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질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질소가 세 방향으로 수소랑 공유 결합하면, 그리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겠죠.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역시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삼각뿔 모양이 됩니다. 정사면체보다는 모양이 뭐라고 할까요? 정N면체의 모양은 아닌 거예요. 평형을 이루는 모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나머지 공유 전자쌍 세 쌍과는 분명히 다른 성질의 전자쌍이잖아요. 비공유는요 심술쟁입니다. 비공유는 심술쟁이에요. 공유는 서로 다른 원자가 전자를 사이좋게 커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비공유는 커플이 아니라 같은 애들끼리 있는 거니까 심술쟁이에요. 커플이 같이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힘이 세요. 공유 전자쌍을 밀어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CH4 같은 정사면체 구조랑은 다른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면 분자 구조가 생기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자가 있죠. 수소 분자, 전자쌍 하나죠. 산소 분자, 공유 전자쌍 두 쌍, 두 개죠, 두 쌍이죠, 두 쌍.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지면 안 될까요? 왜 산소, 수소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어져 있는 걸까요?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유 전자쌍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유 전자쌍이 길을 못 펴고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CO2는 어떨까요? CO2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O2는 탄소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암모니아죠. NH3죠. 위에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유가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정사면체 구조, 그리고 HCl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공유 결합하잖아요. 공유 결합하면은 서로 다른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 결합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수소와 수소가 공유결합하면 똑같은 애들이 서로 당기는 겁니다. 근데요, 전자를 이 원자 속에 원자핵이 있잖아요. 원자핵이 전자들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자에 있는 전자들만 당기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그 전자쌍도 당기게 됩니다. 누가요? 원자핵이요. 원자핵이 전자쌍을 당기게 되면은 서로 이제 최대한 많이 당기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똑같은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당기는 정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원자니까. 그래서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코끼리 그림 있죠? 코끼리랑 작은 새가 있는데 둘이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될까요?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한쪽으로 당겨지겠죠. 센 쪽으로 당겨지겠죠. 똑같습니다. 원자도 서로 다른 원자가 만나서 공유결합한 경우는 예를 들어 수소랑 플로린이 결합한 경우 볼게요. 둘이 결합을 하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플로린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거의 뺐다시피 해요. 플로린이.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결국 전자쌍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전자쌍은 마이너스 전기, 음전기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기게 되면은 음전기를 띠게 되는 성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음전기를 나타내게 되는 성질, 이거를 줄여서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이미 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밑에 그림 보시면 주기율표 그림이 이렇게 무슨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큰 겁니다. 전기 음성도 최대값은 F입니다. F가 최대값이에요. 4.0이 최대값입니다. 뭐 10.0 만점 이런 게 아니라 4.0이 만점이에요. 최대값입니다. 전기 음성도 최대는 F가 최대고요. 그다음 여기 순서대로 요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해요. C, N, O, F. 이거 순서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쓸모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F는 4.0, O는 3.5, 0.5씩 줄어줍니다. N은 3.0, C는 2.5가 되겠죠. 요 4개는 꼭 외워주시고요. 수소 하나도 더 추가로 외워주세요. 수소는 2.1입니다. 전기 음성도예요.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당기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큰 애가 숫자가 작은 애보다 더 많이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도로 외워주시고요.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속은 전자를 당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은 대부분 보시면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칼리 금속들은 보세요. 0점대예요. 0점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을 좀 보겠습니다. 같은 껍질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의 전하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유핵 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핵 전하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전기 음성도는 커지게 되고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가 반지름도 커지기 때문에 원자핵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원자핵이 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같은 족에서는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그래서 최대값 F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커진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당기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전기의 치우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극성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명칭 꼭 알아두세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원자가 만나면 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센 쪽으로. 그래서 센 쪽으로 전자가 쏠리기 때문에 전자가 약하게 쏠렸다라는 의미로 약하게 마이너스, 약하게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델타예요.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으로 플러스가 쏠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극성을 넘어서 이온 결합에 가까워집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전자를 땡기는 정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예 뺏기는구나. 그래서 아예 이온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럼 얼마 정도 돼야 이온 결합으로 보고 차이가 얼마 정도가 돼야 그냥 극성 공유 결합으로 볼 수 있냐 보세요. 1.7 보통 1.7 전기 음성도 값이 1.7 정도 차이가 나면은 거의 이온성 결합으로 봐요. 1.7 이상 차이가 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전에 F가 얼마라고 했죠? 4.0이요. 그 다음에 H가 얼마라고 했죠? 2.1이요. 이거 빼보세요. 얼마죠? 1.8이죠. 빼면 1.8입니다. 1.8이면 얘는 그럼 거의 이온성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1.8이면 원래 이온성 결합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온 결합이라고 하지는 않죠. 공유 결합인데 이온성이 가깝다라는 정도. HF는 그렇고요. 다른 애들 보세요. 이온 결합인 애들 보세요. 얘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거의 1.7 이상인 애들이 많죠. 1.7 이상인 애들이 많죠.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에요. 쌍극자는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두 개를 우리가 한 쌍이라고 하잖아요. 쌍, 그죠? 쌍극, 두 극이 생겼으면 쌍극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결합을 했을 때 뭐 HF가 결합하면 이쪽은 약하게 마이너스, 약하게 플러스, 쌍극이 생기잖아요. 이 쌍극이 생기는 정도, 그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모멘트는 원래 물리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쌍극이 생기는 정도, 양쪽의 극의 차이가 생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H가 플러스가 되고 F가 마이너스가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화살표를 이렇게 마이너스가 쏠린다 이렇게 표시해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를 표시해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O랑 H가 붙어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O랑 H가 붙어있으면 누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산소가 크죠? 아까 전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죠? F, O, N 이 순서로 가거든요. 넘버 2예요. 넘버 2. 4.0 최대가 F고요. 그 다음에 3.5란 말이에요. 수소는 2.1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쏠립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여기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물 분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쪽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가 마이너스가 이쪽이라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 두 개 합치면 어느 쪽으로 이 될까? 이 두 개 화살표를 합치면 이 방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탄소와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산소 쪽으로 치우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세 개를 합치면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세 개의 분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물 분자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는 잘 보시면 합쳐서 쌍극자 모멘트를 합쳐서 화살표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합친 게.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이 화살표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양쪽 당기는 게 똑같네요. 줄다리기 하듯이. 합쳐서 0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자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해서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여기 나온 세 가지 결합은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 쓰는 거는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F면은 최외곽 전자가 7개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고 하나 허전한 전자가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유 결합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요? 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현하죠.
Na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되면 전자가 다 없어지죠. 최외각에. 그래서 그냥 괄호만 치고 플러스를 표시합니다. F 같은 경우는 최외각이 원래 7개였는데 하나의 전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대괄호 붙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게 요이스 전자점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풍선처럼 돼 있죠. 풍선. 이 전자쌍 표시한 거예요. 전자쌍. 전자쌍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걸 표시한 거거든요. 자, 어떤 모양들이 있나 볼게요. 지금 먼저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 원자가 있고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중심 원자가 있고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중심에 원자가 하나 있고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모양을 결정을 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지금 직선형도 있고 모양 직선이니까요. 평면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각도는 120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정사면체 구조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분류를 좀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 좀 보세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밀어낸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마이너스 전기니까. 같은 전기니까. 근데 밀어내는 크기를 보세요. 제일 센 게 누구냐면 비공유쌍이 제일 세요. 공유쌍보다. 공유랑 비공유가 만나면 그 근처에 같이 있으면은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를 밀어내는 힘이 훨씬 큽니다. 일단 그거 알아두세요. 비공유 전자쌍은 심수정이다. 그래서 밀어낸다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죠? 그냥 여기다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해야돼요. 화이트보드가 지금 잠시만요.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